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또는 갑상선 암 수술 후 재발 억제 목적으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경우에 갑상선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절히 처방받은 용량을 복용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호르몬제가 본인한테 너무 많으면 항진증, 너무 부족하면 저하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기능 저하증은 치료하기가 쉬운데 항진증은 또 치료하기가 어렵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비교적 기능 저하증은 이제 호르몬을 좀 공급해주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엔 치료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치료가 더 어려운가요, 혹시? 아무래도 저하증이 항진증보다는 치료가 간편합니다. 왜냐하면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하증을 치료하는 게 훨씬 저희가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치료들을 할 수 있을까요? 대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을 이제 예로 두면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흔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경구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으로 갑상선을 제거해서 호르몬 분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갑상선을 파괴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수술이라고 하시는데 수술은 그럼 결국은 그 갑상선을 좀 절제하는 수술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그 수술은 제일 중요한 건 약물 치료입니다. 김선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고, 약물 치료 실패했거나 그 다음에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생겼거나, 그 다음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힘든 경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입 연령이라든지 여성들에서 이제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수술로 가게 되는데, 수술은 이제 전체를 다 떼어내는 방법과 일부를 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를 살려주면 이제 그 이후에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는 한데 재발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청석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계속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교수님 두 분 모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 네, 박준희 씨. 저는 저하증하고 항진증하고 동시에 또 발병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하증과 항진증이 함께 올 수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아까 방청석 주부들께서도 두 경우 다 손드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한 환자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은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한 환자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극 항체가 나타났다가 또 다른 시기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항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질환이 형제 자매지간의 질환이기 때문에 한 환자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친척 같군요. 네. 아유, 참. 그러면요, 이 갑상선 항진증으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또 부작용이 따르는지 저희가 공포스럽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기 하나부터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네, 부작용입니다. 하나, 둘, 셋. 안구 돌출. 특히 여성들이 이런 고민이 많으세요, 장 교수님? 예, 안구 돌출은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의 상태와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선욱 교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안구 뒤에 침착을 해서 안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튀어나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충혈이 생기고 눈이 감기지 않기 때문에 각막 질환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을 해서 아주 심할 경우에는 안구를 저렇게 집어넣는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안구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갑상선 절제술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전절제를 하면 저렇게 좀 아래쪽으로 수술 후의 상태로 조금 완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동일 인물이시군요. 네, 저렇게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항진증 두 번째 부작용 하지마비. 하지마비가 올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주로 여성에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지마비는 아시아계 남성,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수축을 위해서는 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칼륨이 조직 안으로 들어가고 혈액 내에 부족하면서 이제 하지마비가 나타나는데 주로